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아쉬운 날이죠. 코스피가 일단 6개월 만에 3천선이 붕괴가 됐고 10종목 중에 8종목 정도가 하락하는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 국정감사처럼 개별 기업의 악재도 있었고 마크사의 경고용 치료내로 인해서 다양한 그동안에 많은 상승을 누렸었던 그 코로나 그 치료제 관련된 주들이 모두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급등하는 주식들이 있었고 특히나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종목들은 이렇게 큰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종목을 선정한 이유들 그리고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픽한 종목들이 이거 말고도 한 3개 정도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라든지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는데 뒷부분에서 복귀 영상으로 설명드리고요. 국전약품이나 아난티 같은 경우 대북 협력주인 아난티 그리고 국전약품 같은 경우 하락을 했지만 나머지 주식들은 모두 장중 한 3% 이상 그리고 많게는 상한가를 가는 HK 이노행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위드 코로나주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위드 코로나주라고 현 시점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장초에 이렇게 3%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나머지 CJ, CGV라든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가스에너지도 제가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한국가스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장초에 18%, 15%까지 급등하는 하나솔루션이나 OCI처럼 에너지 관련된 주가 여전히 강세 흐름 SO일처럼 정유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석유 관련된 곳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제가 어제도 엔터주도 봐야 된다고 꼭 말씀드렸었죠. 미디어주,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관련된 미디어주이면서 미디어와 연관이 되면서도 위드 코로나주, 콘센트가 열리는 그런 어쨌든 좋은 흐름이 보이는 엔터주들, 특히 소형주 중심으로 어저께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SM 같은 경우는 10% 정도 상승을 했고 나머지도 다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또 리비안 전기차 관련된 주에서도 제가 대유에이텍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우신 시스템은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곳들도 순환매를 돌면서 여전히 한번 눌려주고 좋은 흐름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또 배터리 소재 쪽은 여전히 제가 저평가 우량주로 많이 소개했었던 곳들이죠.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나노 신소재, 후성, 일진 머티리얼스, 코스모 신소재 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는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대세 하락장이 초입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고 분명히 코스피나 코스닥의 차트 자체는 역배열 초입인 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 또는 곧버스, 인버스를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 물론 저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주들은 많이 하락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갑자기 대형주 10%인 것을 삼성전자 이런 NC소프트 이런 것들 갑자기 손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선택을 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어쨌든 대형주라는 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 상승한다는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소형주로 장에 현재 하락장에 대응을 해서 꾸준한 수익을 오늘도 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2021년 10월 6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시입니다. 제가 이런 자료 오늘 뉴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은 늦게 시작을 했는데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어저께 방송을 꼭 보시면 좋겠어요. 어저께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어저께 이렇게 미국 증시 폭락하고서 강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징어 게임주도 말씀드렸었고요. 마크사 관련된 주도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그다음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 여행주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엔터주까지도 말씀드렸고 가스에너지 이렇게 끝부분에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3% 상승을 했죠. 이렇게 볼만한 종목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 대충 보니까 한 500분 정도 보셨었는데 보신 분들 중에서 물론 이러세요. 보셨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경매도 그렇고 이런 부동산 투자 주식 모두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공부가 돼 있으면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거나 어떤 것들이 강세 섹터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매일 보는 지표라든지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다 공부가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비판적 시각으로 받아들여서 아 그러면 이 종목이 괜찮네 아니면 또는 들어갈 만하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장초에 또 뭐 어쨌든 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유에이트 같은 경우도 여전히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가 많이 남아 있다, 물량이 많아 있기 때문에 오늘 물론 금요일에는 이렇게 급락을 했었어요. 급락을 했지만 뭐 재료도 괜찮고 매출도 뭐 1조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었고, 뭐 리비안에 이제 시트가 그 확정된 것은 뭐 사실이니까 어쨌든 그런 재료들로 인해서 오늘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도 장중 7%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었고, 코덱스에 대한 말, 코덱스 선물 인버스, 곱버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하면 거기에 곱하기 2에서 만약에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1% 떨어지면은 여기는 2% 수익을 내는 그런 상품인데, 제가 여기는 수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락이 예상되고 있었고, 헝다그룹 리스크라든지 미국의 고점 논란,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다양한 악재들이 상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특별한 뭐 아시아 증시가 또 이렇게 뭐 이머징 마켓이 상승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이 어떻게 보면 좀 예정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락장의 초입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요일에 인버스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콘텐츠를 이 곱버스로 아예 제목을 해서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은 이제 매도를 했는데 한 7% 정도, 지금 3거래일 정도 7% 수익을 내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또 한 4%까지, 장중 5%까지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리포트에서도 한국가스공사가 여전히 한전기술과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한전기술도 장중 한때 3%까지 상승했고, 한국가스공사도 3% 상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서는 뭐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 중에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리면서 마이네임 그 한소희 씨 이번에 이제 오픈하는 작품 말씀드리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장중 한때 16%까지 상승을 하고 내일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크사 관련된 주에서는 사실은 저도 머크사 관련된 중에서 어떤 게 급등할 것이란 거는 한 두세 개 정도 좀 예상을 했던 게 국정약품이나 HK 이노엔, 한국콜마 정도였었는데, 물론 녹십자나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도 파트너십사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들,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라든지 신문기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노출되는 게 HK 이노엔이었고요.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좀 그 특성이 다른데, 국전약품이나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머크사의 경쟁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곳이었고, 근데 국전약품 같은 경우 장초에 제가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하락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3분 내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지 않았고, HK 이노엔에 들어가서 현재 지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도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드 코로나 주는 그래서 가장 믿을만하다고 어저께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어쨌든 현재 지금 백신 패스에 대한 논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주가 이제 상승할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어쨌든 머크사의 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자가 50% 정도의 효과를, 50%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뭐 긴급 인상 승인이 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위드 코로나 주가 더 상승을 하겠고요. 현재 백신 접종자 수는 제가 매일 체크를 해드리지만 현재 50%가 넘었죠. 2차 접종은 이미. 그리고 1차는 80%가 넘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4분기 실적, 내년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위드 코로나주는 지금 사도 괜찮은 가격이다. 물론 조정은 겪을 수 있겠죠. 기간 조정이나 뭐 왜냐면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저점 대비 제가 한 달 반 전쯤에 소개했을 때보다 한 30% 정도는 오르고, 뭐 어떤 것들은 또 요새 좀 빠져서 뭐 그때 대비해서 20% 정도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 엔터주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뭐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서 콘서트가 열리잖아요. 지금까지는 메타버스로 콘서트를 했고 그런 미디어 수익만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백신 패스가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도 저도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식사를 했지만 이제는 6명씩 오는 팀이 많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차 접종한 거 보여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점점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는 시대가 왔다. 그렇게 되면 대형 공연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엔터주는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 가스에너지 지금 천연가스라든지 정유라든지 에너지 관련 주들의
이런 등락이 계속 좌우가 되고 있죠.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든지 뭐 중국 석탄 이슈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에너지주도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 특히나 최근엔 또 가치주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나 가치주까지도 이 섹터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도 제가 주식 토론방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토론방인데 여기 그 댓글 상단에 그 링크를 알려드리고 들어오는 방법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누구든지 좋은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도움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곧버스 지난주 수요일에 샀다고, 왜냐면 저는 방을 1년 반 동안 한 번도 없애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의 기록이 그대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작년 뭐 11월, 12월에 추천했던 종목들 그대로 다 기록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뭐 거의 한 3배, 4배 오른 것도 있고 10배 이상 오른 것들도 있고, HMM 같은 경우는 뭐 10배 가까이 올랐죠. 하여튼 뭐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게 이런 방들이 뭐 사실은 뭐 누구에나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누구는 또 같은 종목이지만 누구는 대응을 잘해서 수익을 내고, 반대로 자기가 아직은 실력이 매수 매도가 익숙치 않은데 잘못 들어갔다가 물려서 뭐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들은 그냥 참고만 할 뿐이고, 그냥 실시간에 어떻게 보면 조금 서로 그냥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뭐 위로를 받는 정도의 역할이지, 여기에 막 기대서 내 돈을 큰 돈을 넣겠다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가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노엔 같은 경우도 아까 장중에 한 23% 정도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상한가를 갔죠. 뭐 물론 저도 장초부터 매수한 건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저도 다른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도해야지만 돈이 생기고 그 돈을 다시 여기다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었고, 제가 이제 엔터 같은 경우도 뭐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주요 지표 일단 먼저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제가 장초에 좀 방송 초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벌써 10분이나 지나갔네요. 일단 오늘의 확진자 수는 1575명이고 현재 코로나 라이브로 보면 1875명인데 어쨌든 내일 한 1900명대 정도 되겠죠. 아무래도 수요일 목요일이 진단 검사 수가 제대로 나온 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1차 접종자 수가 80% 임박을 하고 있고 2차 접종자 수가 53%.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목요일에 대전에서 2차 접종,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휴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서울에서 4일 근무제를 하고 대전에 가는 날이 이제 목요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2차 접종 화이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활동하는데 뭐 좀 더 편안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피가 장초 급락을 하기로 시작해서 코스닥과 같이 급락을 했다가 장 중간에 이제 한번 들어올렸다 다시 이제 하락 마감했는데,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장 이렇게 들어올리는 걸 보고서 사실 그때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대만 가권 지수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같은 아시아 그룹에 있는 대만이,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번 주 내내 장이 열리지 않잖아요. 홍콩만 열리고 홍콩하고 일본, 대만이 열리는데 어쨌든 대만이 우리나라 그룹과 상당히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지수 흘러가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대만이 올라가는 걸 보고서 어느 정도 이제 오늘은 그래도 인버스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고요. 그런 관점으로도 저는 이제 지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현 시간 다우존스, 나스닥 다행히 다우존스는 1%대 상승, 나스닥은 1.2%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어제 많이 빠졌던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엔디비아라든지 그럼 ASMR 홀딩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상승을 폭을 3% 이상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위기에 또 어느 정도 용기를 내서 투자를 하면 좋은 기업은 역시나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전제돼야 될 조건은 정배열이죠. 정배열이 아닌 기업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도 카카오가 3%나 하락해서 상당히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제가 벌써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NC소프트, LG화학, LG전자에 대한 얘기는 콘텐츠는 한 10번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분명히 횡보를 거닐고 충분히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국정감사 끝나고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는 리스크가 해소된 거를 확인한 후에 충분히 기간 조정 겪은 후에 그다음에 상승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정배열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에 사도 늦지 않다. 물론 지금 사도,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사도 충분히 괜찮죠. 뭐 3개월, 6개월 기다려서 10% 이상 수익 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어쨌든 단기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 보유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사기보다는 지금은 강한 종목을 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이 충분히 바닥이 닫아줬다고 확신이 들면 그때 사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은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오늘 또 하락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도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뭔가 좀 재료가 있어야지 상승을 하는 거지, 수급이 들어오는 거지. 카카오 같은 경우도 물론 오늘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반면 어떻게 보면은 골목 상권에 들어간 지금 개별 자회사들을 다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미래에 투자했었던 것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축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안은 그 리스크를 얻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생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시행책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도 들어가기도 충분히 시간이 뭐 빠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만가권 지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중에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고 저는 인버스를 매도를 했고요. 유럽 증시도 다행히 이렇게 급등하는 것을 보는, 내일은 또 뭐 그래서 좋은 흐름으로 코스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공포지수도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죠. 공포지수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하면은 공포지수가 하락하고, 또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제가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가상화폐가 다시 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임에도 뭐 이렇게 한태봉 선생님이라고 그 가상화폐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계속 뭐 11월, 12월에 이렇게 상승한다는 말을 예전부터 계속 많이 했어요. 저희 모임에서 강의도 하고.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10월에도 다시 반등장이 있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래도 뭐 가상화폐 투자를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흐름 정도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다시 한 3거래일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보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 좋은 요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초입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고, 일단은 첫 번째 보면 역배열이죠. 지금 5일 이동 평균선이 가장 아래에 있고 20일, 60일, 120일 선 순서대로 있는, 그것은 아직 전혀 벗어나지 못했고요. 다만 또 200일선 이탈했다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두 개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래도 수요일은 기술적 반등, 과대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 또 일단 오늘 아래 꼬리를 달아줬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정도는 상승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잖아요. 8월 초에 있었던 흐름을 보면 그때도 급락을 했지만 이렇게 장대 양봉 같은 급등하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수를 좀 버텨줬는데, 만약에 이런 급등하는 패턴들이 이번 주 안에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때는 저는 이제 인버스 비중을 더 늘려서 이렇게 어쨌든 해지 수단으로 또 삼을 생각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200선을 이탈했다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 하이에 있고, 다행히 오늘은 그나마 양매수가 들어졌다는 장점. 근데 어쨌든 바이오 관련된 주들이 오늘 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주, 진단키트 주들이 다 과대 낙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내일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 재료들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저도 셀트리온도 들고 있고 이렇게 바이오주를 한두 개 들고 있지만 비중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마크사에서 확정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승인이 나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주사용 치료제인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마크사 치료제 얘기하는 금요일 날부터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뭐 어쨌든 진단키트주나 이런 거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좀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리포트 좀 중요한 뉴스들이 많아서 빠르게 볼게요. 마크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게임 체인저 기대할 만하죠. 현재 뭐 100만 원이 가격도 이제 100만 원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싼 편이고, 그래서 몰루피라비르 어쨌든 외래 환자 파트 2가 이제 공개가 돼서 입원율 절반으로 낮췄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 오늘과 같은 경우는 화이자랑 모더나까지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늘은 국전약품이 경구용 치료제, 그 다음에 신풍제약도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주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렸죠. 국전약품을 제가 조금 주목을 했던 이유는 어쨌든 외국인, 그 지난주 금요일이죠.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개인 매수까지 3매수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서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게 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렇게 18% 급락을 했고, 하지만 시외가는 또 7%대 상승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저점에 사신 분들은 내일 10% 이상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신풍제약이 이렇게 상승한 것처럼 또 HK 이노엔이나 한국콜, 그다음에 나머지 녹십자 이쪽 아래쪽은 파트너십사 뭐 계약 체결을 했던 경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근데 AB 프로 바이오는 사실 제가 좀 머크사 부사장 그 영입했다는 소식은 듣긴 했는데,
재료로서 사실 대선주 같잖아요. 뭐 사실 부사장이 영입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지면서 상한가를 굉장히 빠르게, 오히려 HK 이노엠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상한가를 갔다는 부분은 역시나 주식은 수급이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K백신 치료제 쪽은 한국 BNC가 하한가를 갔고 나머지 곳들은 다 어쨌든 큰 하락을 했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 중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한 4%대 상승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여전히 차트로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저는 오늘 이제 종가로 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 뭐 비중을 어느 정도 늘리고 있고, 위드 코로나 주는 현재 들어가기에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내일부터 급등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할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CJCGV 같은 경우 좀 조정을 겪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5%대 장중 상승을 했었고, 강원랜드나 모두투어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JTC 면세점 관련된 주죠.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곳들도 오랜만에 좋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소비재 관련된 주들도 다 같이 위드 코로나 주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는 대형주보단 아무래도 1조 미만의 중소형주, 소형주가 좀 강세장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매수할 때는 그래도 같은 섹터라면 소형주를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엔터주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패스가 계속 지금 또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뉴스, MBC 뉴스에도 백신 패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대규모 행사를 위함이라고 좀 써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엔터주가 이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콘서트라든지 경기 재개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매출이 상승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아직 백신 패스는 확정되진 않았다라고 하지만 당연히 결정은 되겠죠. 결정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위드 코로나주가 또 한번 급등하는 재료가 될 테고요. 또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시즌2에 대한 언급도 하겠는데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징어 게임 여전히 1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들, 뭐 제작사, OTT 기업 이런 것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기억하는 게 좋고요. 마이네임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네임이 어쨌든 지금 15일 날 출시가 되죠. 그때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등락을 좌우하겠죠. 당연히 급락도 하고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고 급락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써 있는 것처럼 15일에 공개된다고 써 있고요. 오늘 5일에 온라인 제작 보고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한 16%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마이네임 제작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고, 사마 네트워크스도 제가 다 설명드렸던 곳이죠. OTT 공급하고 이제 뭐 송혜교 씨 관련된 그 드라마도 뭐 오픈하게 돼 있고, 펜에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요. 쇼박스 같은 경우도 장초에는 한 13%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다시 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 중에서 남북경협주가 이제 급락을 할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나마 남북경협주 중에서는 아난티 하나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난티도 오늘 하락을 했어요. 그래도 아난티 같은 경우는 레저 그리고 또 뭐 리오프닝 관련된 것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그 중에서는 좀 낫다고 보고 있고, 다른 것들은 다 10몇 퍼센트대 하락을 했는데 아난티는 그나마 한 3, 4%밖에 하락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당장 매수는 안 했지만 다음에 좀 더 흐름을 지켜보다가 저점이 되면은 좀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연락선 복원은 됐잖아요. 됐는데 다음은 어쨌든 이런 실무급 회삼 재개 이런 재료가 남아있다는 거고, 뭐 더 큰 재료는 공동 연락 사무소 재설치겠죠. 그리고 가장 큰 재료는 당연히 남북 정상회담이겠고요. 이런 수순에 따라서 뭐 조정을 겪을 때 또는 급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하면 충분히 이것도 수익을 낼 만하다. 남북경협주도 여전히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국정감사에 카카오 김범수 이렇게 쓴 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골목상권 침해 때는 다 패스하겠다는 거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죠. 미용실, 네일, 뭐 영어교육, 꽃배달, 실내 골프장 뭐 이런 거 다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김 의장은 어쨌든 이미 다 철수를 시작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를 검토하고 있다. 더 속도를 내겠다. 결국엔 사실은 카카오 밸류에이션 자체를 굉장히 깎아내리는 발언이죠, 사실은.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현재는 어쨌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해서 악재가 좀 발생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 기업의 어떻게 보면 좀 숙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 현재는 어쨌든 국정감사 때는 분명히 악재로서는 당연히 반응할 수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조금 뭐 일반 호출 배차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상생 자금에 대해서도 뭐 5년간 3천억밖에 안 되냐면서 좀 질타를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 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더 확대할 수도 있죠. 이렇게 더 확대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기업 매출, 기업 이윤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다른 악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선 2차 컷오프, 야당에서는 이제 4위 생존 싸움 시작됐다라는 건데 뭐 큰 내용은 아니고요. 최재형 씨 관련된 주 들고 계신 분들은 만약이라도 뭐 사이 안에서 밀리게 된다면은 사실 재료는 이제 소멸이라고 보고 다 빨리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선주가 위험한 것 중에 급등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막 하락을 할 때는 정말 끝도 없이 하락을 하는 게 참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주요 뉴스, KBS 뉴스 중에서 보면은 재택치료 시스템 곧 마련한다는 것들, 뭐 재택치료 관련된 주들은 이런 뉴스들 때문에도 내일 아침에 상승을 하겠고요. 그다음 페이스북 내부 고발, 뭐 이런 것들 뭐 미국 증시 하시는 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김범수 그 골목 창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토스뱅크가 어제부터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토스뱅크가 그 토스뱅크 관련된 주들도 어저께는 좀 급락을 보였죠. 카카오뱅크도 좀 급락을 하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당연히 경쟁사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급락을 했고, 거의 지금은 뭐 장중, 그러니까 연중 최저가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런 패권 싸움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주들도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 정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업 리포트들 중에서는 사실 10월 6일자는 아직은 몇 개 안 나왔는데, 그나마 10월 5일자 중에서는 LX 인터내셔널이 볼만하고, 석탄 가격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항공우주주가 오랜만에 네 곳이나 다시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괜찮다는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뭐 기존 대비해서 한 9.1% 정도 상향 조정,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3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에 상회할 전망이다.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삼성전자 목요일에 임시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시작하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아침에 좀 더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고, 원자재 가격 강세와도 이제 관련된 주가 LX 인터내셔널이고,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죠. 오늘 신고가를 갖고 기간 매수세가 일단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뭐 조정이 올 때는 조금 눌러줄 때 한번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오늘 목표가를 상향 조정 20%나 상향 조정했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도 급등을 하게 돼 있고, 4분기부터 신규 라인 가동에 따른 점진적인 분기별 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좋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이런 좋은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31%밖에 못 올랐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주에, 내일 또는 이번 주에 상승할 가능성이 더 있다는 얘기죠. 좀 고점 대비해서도 14% 정도 낮은 가격이라 충분히 괜찮고, 정배열 유지하고 있고 기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좋다는, 3분기 실적이 좋다는 이렇게 리포트까지, 재료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코스모신 소재도 내일 저평가 우량주 관심 있는 분들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1위부터 30위까지 급등주들 중심으로 보면은, 일단 제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 빨간색,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을 약간 주황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주도주 섹터가 딱 뭐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가 다 혼재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 어저께 남북경협주 제외하고는 어제 다 말했었던 거의 다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 리비안 관련된 주로 우리산업홀딩스, 그다음에 그 뒷부분에 있는 리비안 관련된 주가 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산업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머크사, 그 H이노엔, 그다음에 AB 프로바이오가 이제 머크사로 관련해서 2등, 3등을 했고, 우신 시스템도 리비안 관련된 주, 그다음에 넥스트 BT는 중국 석탄 대란 관련된 주, 그다음에 게임주도 최근에 오늘 좀 강했어요. 게임빌과 위메이들도 예전에 한번 급락을 최근에 한번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디스플레이텍도 제가 전기차 충전, 그래서 법학자 훈훈이 뭐 디스플레이텍 이렇게 치면은 이게 유튜브에 제가 올렸었던 게 나오거든요. 한 2달 전쯤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때 원익 PN이하고 뭐 아모센스하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죠. 전기차 충전 관련된 주들. 그래서 오늘도 이제 15%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도 정유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된 주죠. 유가 순환매로 상승을 했고, 위드코리아나 주에서도 THQ 같은 거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은 좀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CBI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아까 말한 대로 마이네임 관련된 주죠. 오징어 게임 순환매로 볼 수 있고, 대주전자재료도 2차전지, 유니온 머티리얼즈, 미중 분쟁 관련주, SM은 위드 코로나, 엔터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오위즈 홀딩스도
뭐 블록체인이면서도 이제 네오플라이 그 게임 관련된 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 그다음에 자동차 리비안 관련된 주, 대성산업, 천연가스, 뭐 다 제가 최근에 다 정리해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된 주 것도 한 3일 전쯤에 제가 관련된 주들 다 정리를 해드렸었죠. 아모센스 전기차 충전주로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장주가 아모센스하고 지금 보시면은 디스플레이텍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익 P&E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차트로는 조금 안 좋은 상태긴 하지만 결국엔 다시 순환매를 돌면서 원익 P&E도 뭐 장중한 때는 그래도 급등을 했다 또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전기차 충전주가 두 개나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는 다시 한번 그 섹터를 봐야 된다는 얘기기도 하죠. 또 사마 네트워크스도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고, 21위부터 뭐 30위까지는 대부분 이제 개별 재료였고, 이제 위드 코로나 주인 두 개, JTC나 뭐 ICK 같은 경우 들어가 있다 정도. 그다음에 뭐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 이런 ETF 상품도 저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유가 관련해서 레버리지가 두 개나 세 개나 이 상승세가 높았다.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인버스가 높을 가능성도 있죠. 하루는 상승하고 그 다음 날은 그 기대감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품제약 말씀드렸던 대로 경군 코로나 개발 중인 곳인데 삼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7%대 상승을 했고, 내일은 국전약품이 관련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 여전히 뭐 아시아나항공, CGV, 뭐 쇼박스, 강원랜드 이런 모두투어 이런 것도 좋게 보고 있고요. 가스에너지도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수소 사업도 하죠. 그리고 뭐 나머지 곳들도 여전히 재료 소멸은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비안 전기차 관련된 주들도 오늘 우리산업홀딩스라든지 우신시스템 좋은 흐름 보였고, 대유에이텍이나 뭐 이런 여전히 재료는 이쪽 파트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체크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배터리 소재 쪽 이쪽은 아무래도 실적 기반 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곳, 후성 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곳들이고, 후성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 후에 이제 또 한번 눌러줬는데 이럴 때 오히려 매수하기가 좋죠. 대주전자재로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곳이고, 나노신소재도 한 달 전쯤에 소개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 이렇게 배터리 소재도 여전히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센스, 대유플러스, 원익 P&E, 디스플레이까지가 거의 대장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 못 간 것들도 오히려 이럴 때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 아모센스나 디스플레이텍 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상승 종목을 찾아내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상한가 갔던 종목 보면은 머크사 관련된 주가 두 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리비안 관련된 주가 우리산업홀딩스, 우신시스템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거래량 상위 곳들 중에서는 AB프로바이오 머크사 관련된 주, SH 에너지화학 천연가스 관련주, 넥스트비티 석탄 관련주, 대유에이텍 리비안 관련주, 조일알미늄 전장부품 관련주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거래 상위 금액 HK 이노엔, 그래서 제가 오늘 머크사를 장중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된 이유도 다른 건 이제 매도를 하고 남은 돈으로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이유도 거래량이 상당히 터져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충분히 오늘 상한가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3% 정도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덱스터도 이제 게임, 그 메타버스 관련된 주로 상승을 했다. 반대로 셀트리온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또 실린 하락이잖아요. 한국 BNC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동안은 또 반등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상위 보면은 전날이죠. 이거는 어제 상위 보면은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아난티 이런 곳들을 매수를 했다. 기간 순매수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루 전날 인버스를 기간이 매수를 하는 거 보고서 그때 이제 같이 매수를 하는 거죠. 장중에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특히 HTS 같은 거 좀 잘 돼 있고 MTS 같은 경우 제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장중 매수는, 기간 매수는. 그 많이 확인이 되는 분들은 만약에 그 뭐 인버스를 이렇게 많이 곧버스를 많이 산다라고 하면은 같이 가지고, 왜냐면 지수 하락에 좀 더 베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물론 지난 수요일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하루 전날에도 이렇게 인버스를 매수해두면은 또 상승을 할 수 있고, 내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인버스를 오늘 팔았어야죠. 오늘 팔아야지 손해를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SM이라든지 이렇게 오늘 강했었던 종목도 전날 매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뭐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인버스에도 지금 어쨌든 하락장이 해소가 된 게 아니고 상승장으로 국면 전환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게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ETF는 인버스, 곧버스는 그 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거든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지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공매도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공매도. 그래서 그 교육을 미리 받아놓고 사든 안 사든
왜냐면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지금은. 저는 이제 교육을 지난주에 미리 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그래서 교육받아야 된다는 말도 여러 번 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교육은 뭐 4,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듣고 나서 수료증을 제출해야지만 이걸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 섹터 정리해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딱 특별하게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 리비안 관련된 주가 거의 10개 가까이 차지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강세 섹터로 딱 주목할 만한 건 없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 뭐 어쨌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 또는 게임, 엔터, 미디어 뭐 이런 쪽이 좀 강했다. 그리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주가 오늘은 역시나 강했다. 예상대로 볼 수 있고 전기차 소형주죠. 리비안 관련된 주, 전장 부품 관련된 주가 강했다. 그래서 역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대형주보다는 확실히 소형주가 강한 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대응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버티는 것도 방법이고 뭐 손절이나 익절해서 현금화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뭐 굿버스를 하거나 해치 수단으로서 그다음에 급등주, 테마주 그 대신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만 해도 뭐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거의 한 2천 종목이 넘자잖아요. 그 중에서 80%가 하락하는 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주들은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하락장일 때는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뭐 급등주에도 관심을 갖고 그게 아니면은 저평가 우량주 그 대신에 5일선, 21선, 61선, 121선 순서대로 있는 정배율을 유지하는 걸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 빠르게 정리해보면은 일단 현재 다행히도 미국 유럽 증시는 반등을 했고 다만 미국 국채금리는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기술주의 전반에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환율도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 역배열은 여전하다. 200일선 깨진 것도 여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는 거는 맞다. 그리고 어쨌든 급등으로 볼 만한 거는 요즘 뭐 경구용 치료내, 위드 코로나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에너지 관련된 주, 그다음에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포트 중심으로 3분기 실적이 개선되고 내년이 개선되는 것들 중심으로 또 과대 낙폭된 것들 중에서 이렇게 실적이 크게 좋을 것으로 개선되는 것들 매수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경매, 아파트, 청약 뭐 다양한 이렇게 재테크들이 다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뭐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로 그 상단에다가 그 단톡방 주소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뭐 관심 있는 분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